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역사상 가장 뼈아픈 비극이 시작된 그날, 우리는 이를 기습남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날의 비극이 정말로 어쩔 수 없었던 예고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재앙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아주 소름 돋고도 어처구니 없는 진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강도가 들기 직전인데 누군가 일부러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집 지키던 개를 묶어버린 뒤 주인에게는 안심하고 잠이나 자라고 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당시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7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참전용사와 역사학자들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그 기괴했던 6월의 현장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분노와 함께 등 뒤가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1950년 6월 초 한반도에는 이미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전방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감시하던 정보장교들의 눈에는 믿기 힘든 광경들이 포착되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의 젊은 장교 김종필 중위가 있었습니다. 김중위와 그의 팀원들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첩보를 분석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북한군이 전방으로 전차를 집결시키고 병력을 이동시키며 심지어는 민간인들을 후방으로 대피시키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수두룩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전면전을 준비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김종필 중위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고서를 올립니다. 북한군의 남침이 임박했다. 당장 대비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긴박한 보고서를 받은 상부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나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 보고서를 한낱 소음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보고를 올린 정보국 장교들을 타박했죠. 너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북한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전쟁을 하겠냐는 식이었습니다. 심지어 미 정보당국조차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지만 우리 군 수뇌부는 마치 귀에 대못이라도 박은 듯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적의 칼날이 목전까지 다가왔는데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꼴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전쟁 발발 딱 이틀 전 6월 23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비상경계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야 할 시점이죠. 그런데 6월 23일 자정, 갑자기 육군본부에서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내려옵니다. 바로 비상경계령을 전면 해제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코앞까지 내려와서 대포를 조준하고 있는데 아군 사령부에서 이제 괜찮으니 다들 가서 쉬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게 제정신인가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뒤의 조치입니다. 경계령을 해제하자마자 전방 병력의 3분의 1 이상에게 대대적인 휴가와 외출을 허용했습니다. 당시엔 모내기철이라는 핑계를 댔죠. 고생하는 병사들 집에 가서 농사나 좀 도와주고 와라 하는 시기였습니다. 덕분에 전방 고지에는 겨우 소수의 인원만 남게 되었고 무기들은 손질도 안 된 채 방치되었습니다.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인 경계선만 남겨두고 안방문을 활짝 열어 젖힌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북한군의 지휘관이었다면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얘들이 미쳤나? 아니면 우리를 환영하는 건가? 쉽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운명의 6월 24일 밤으로 가봅시다. 전쟁 터지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최전방 병사들이 휴가를 떠나 텅 빈 막사에서 불안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서울 용산의 육군본부 장교 클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곳에선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장교클럽 준공 축하 파티라는 명목이었죠. 육군본부에 내로라 하는 고위 장교들이 다 모였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북한군의 탱크가 시동을 걸고 있는데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지휘관들은 양주를 마시며 취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날 밤 파티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주요 지휘관들은 만취 상태로 골아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포성이 천지를 진동시켰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지휘관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상 연락망은 가동되지 않았고 전화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술기운에 취해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군 수뇌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싸대기 갈 길 정도의 참혹한 전쟁이 시작되려는데 지휘관들은 숙취와 싸우고 있었으니 정말 피눈물 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 직전에 일어난 또 다른 의문스러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휘관들의 대규모 인사이동과 장비 수리 문제입니다. 전쟁 발발 불과 몇 주 전, 전방 주요 부대들의 사단장과 연대장들이 갑자기 교체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전쟁 직전에 지휘관을 바꾸면 새로운 지휘관은 자기가 지켜야 할 지형도 모르고 부하들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싸워야 합니다. 눈을 가리고 싸우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실제로 당시 새로 부임한 지휘관들은 부임한 지 며칠 만에 전쟁을 맞이했고 부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후퇴를 거듭해야 했습니다. 또한 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귀한 차량과 중화기들이 전쟁 직전에 수리 목적으로 후방으로 후송됩니다. 정작 적 탱크가 내려올 때 쏴야 할 대포와 병력을 실어 나를 트럭들이 전선에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한두 개면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징후 묵살, 경계 해제, 단체 휴가, 장교 파티, 갑작스러운 인사, 장비 후송까지 이 모든 조각을 맞춰보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국군의 손발을 묶어버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당시 육사 8기생들을 비롯해 전선의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장교는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간첩의 소행이거나 누군가 일부러 전쟁을 유도한 것이다. 그 의혹의 중심에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최병덕이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채뚱뚱이라 불리며 무능의 대명사로 낙인 찍혔지만 단순히 무능해서 그랬다고 하기엔 그가 내린 결정들이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적의 남친 보고를 무시하고 경계령을 풀고 파티를 열고 병사들을 휴가 보낸 장본인이 바로 사령부였으니까요. 오죽하면 최병덕이 북한의 간첩이 아니냐 하는 소문이 당대에도 파다했습니다. 물론 명확한 증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내린 결정들이 우리 민족에게 안겨준 상처는 너무나도 깊고 참혹했습니다. 서울은 단 3일 만에 함락되었고 준비되지 않은 국군 병사들은 맨몸으로 적의 탱크를 막아서야 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이름도 모를 고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갈 때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건 적의 총알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문을 열어준 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정말로 피할 수 없었던 기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알고도 외면했거나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눈이 가려진 비극이었을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과거의 치욕스럽고 의문 가득한 정황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튼튼한 국방력보다 중요한 건 그 힘을 운용하는 자들의 정신 상태와 내부의 적을 가려내는 안목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우리 땅에서 벌어졌던 기록된 역사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려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6.25 전쟁을 북한의 불법적인 기습 남침으로만 정의해왔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스스로가 방패를 내려놓고 칼을 집어던지며 적이 들어오기 편하게 카펫을 깔아준 어처구니 없는 정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보는 무시당했고 경계는 해제되었으며 지휘부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퍼즐 조각들이 모여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반도를 피로 물들인 지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만약 그때 김종필 중위의 보고가 수용되었다면, 만약 6월 23일에 경계령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었던 그 모진 세월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의미 없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왜 그랬는가?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당시에 의문스러운 조치들을 내렸던 이들은 대부분 역사의 뒤항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뼈아픈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안보는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으며 내부의 분열과 무능은 총칼보다 무섭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뚱냥이의 역사 탐험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단순히 화가 나셨나요? 아니면 우리 역사의 또 다른 이면을 보게 되어 흥미로우셨나요? 이 대본에 담긴 이야기는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수많은 증언과 기록이 뒷받침하는 우리 역사의 아픈 조각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시 국군 수뇌부의 행동이 단순한 무능이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정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 거대한 음모였다고 보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고견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진실을 더 널리 알리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이고 더 흥미로우며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굴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사를 통해 더 현명해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